자, 페이지 67페이지고요. 대기주기 수증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기주기 수증기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야, 일정량의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공기의 부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가 열받았어. 온도가 올라가. 공기의 부피가 빵빵 빵빵 빵빵. 그렇죠? 맞아? X축, Y축, Z축 모든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부의 빈 공간이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웠을 때 꼭 외워야 될 거 1번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비례한다. 또 외워야 될 거 2번 말 나온 김에 하자.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 다른 말로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한다. 세 번째, 상대 습도는 기온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되니? 그거 외우도록 하겠죠. 단 세 번째는 조건이 있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1번, 2번, 3번을 달달달 외워야지 이런 문제 다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포화 수증기량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야? 공기 1kg이 기준이죠.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공기 10kg, 기준의 10배네? 정답도 10배. 되니? 자, 그 다음 포화 상태에서 포화 수증량이 실제 수증량보다 많다? 같다. 이게 포화 상태의 의미예요. 그럼 포화 상태하고 똑같은 표현.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 상대 습도가 100%다.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포화 상태하고 똑같은 말들을 여러 개 써줬습니다. 실제 수증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맞잖아. 이슬점은 실제 수증량에 비례. 실제 수증량 나와서 이슬점 나온 거야. 이슬점 나와서 실제 수증량 나온 거야. 까먹지 마.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량은 실제 수증량과 같다. 빙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두 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한쪽만 수조를 닫았다라고 돼 있어. 이거 열린 개입니다. 오른쪽은 뭐가 돼? 닫힌 개이죠. 그럼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기하고 연결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항상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물 속에 있는 물 분자는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나가는 게 이렇게 3개면 됐어? 들어오는 것도 몇 개냐? 1개나 2개 정도밖에 안 돼. 맞아? 즉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점점 이 물의 높이는 어떻게 돼? 줄어서 시간만 충분히 지난다면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겠죠. 맞아?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기의 빈 공간이 얼마나 많겠니? 얼마나 많을까요? 맞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공기가 요만큼밖에 없지. 맞아?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처음에는 3개라고 할게. 처음에 3개.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게 2개 정도밖에 안 돼. 됐어? 그러면 점점 물이 양이 늘어나. 줄어들죠. 그치? 그래서 줄어들어 가지고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있던 애가 한 이만큼 됐다고 치자. 이만큼이 감소한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들어오는 거 3개 되고 나가는 거 3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즉 나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 더 이상 나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 차이 속력 차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잠깐만 이거 여기다 그리면 안 되는데? 야 물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 여기다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부분에다가 그 다음 나가는 거 3개 들어오는 거 3개. 그래서 우리 이 공기 입장에서는 수증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맞아? 맞니? 이 상태가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즉 일정량의 부피의 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알려주는 실험이에요. 알겠니? 됐습니까? 자 1번 가 비커에서 물의 양이 계속 줄어든다. 맞아요. 이게 뭐야? 얘들아 빨간색을 증발이라고 한단다. 검은색은 응결이라고 한단다. 증발이 응결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나수조 속의 공기는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그럼 포화 상태에 도달하잖아? 포화 상태면 증발과 응결이 똑같아요. 3위로 남아있는 물의 양 없어요. 얘는 많죠. 그래서 나가 하보다 많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이 문제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3위로 줄어든 물의 양 가가 많죠. 그쵸? 가가 많이 줄어든 거죠. 이해됐니?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가열한 후 플라스크를 찬물에 넣어라고 했어. 밑줄 쳐. 찬물에 넣어.
찬물에 넣으라고 했어. 얘들아, 일단 따뜻한 물속에서 수증기가 나올 거야. 드라이어가 가열됐으니까 수증기가 잔뜩 익히 섞였죠. 이 수증기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일까 안 보일까, 동아야? 안 보이죠? 그치? 근데 찬물에 집어넣으면 수증기가 뭐를 합니까? 물방울로 액화라고 쓰지 마세요. 응결합니다. 뭐 한다고? 응결. 응결해요. 응결이다. 알겠죠? 응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 뿌옇게 됩니다. 이게 뭐 만드는 실험일까? 구름이나 안개. 됐죠? 자, 1번. 기온은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순경과 기온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죠? 그래서 얘가 낮아지면 얘도 낮아지는 거야. 낮아진 감소함. 그 다음 내부는 뿌옇게.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온에 따른 포화순기양. 일단 기본적으로 잘 봐. 이런 그래프 나오면요, 물어보는 게 세 가지야. 1번 포화순기양 물어봅니다. 호수값. 자, 2번 이슬점 물어봅니다. 이슬값. 세 번째 상대수도 물어봅니다. 상습값. 됐죠? 요 세 가지만 혼자 알아서 등수놀이 잘 해주시면 문제 다 풀어. 등수놀이 잘 하셔야 돼. 일단 첫 번째, 포화순기양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 기온만 보시면 돼.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 기온 제일 높은 녀석 요 새끼죠. 30도. 쭉 올라가면 A, C, D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이렇게 쓴다. A하고 C하고 D는 같고요. 그 다음 온도가 제일 낮은 B가 제일 적어요. 그러면 A, C, D는 같다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30도씨에서는 27.1까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20.1이야. 단 공기 1kg당 27.1g이란 얘기야. 10kg면 10배입니다. 그 다음 B는 여기죠. 온도 20. 쭉 올라가면 뭐라고 써있어? 14.7. 맞죠? 됐니? 이유도 좀 알아둬. 자, 그 다음 이슬점. 이슬점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 실제 수증기양. 실제 수증기양 뭐만 보면 된다? Y값. Y값만 보면 돼. 그럼 Y값만 보면 돼. Y값 제일 낮은 거 요거지. 맞아? 그럼 요 녀석이 있으니까 요 녀석이 제일 작아요. D. 그 다음 그 위에는 B하고 C가 똑같네요. B하고 C. 그 다음 A가 제일 크죠. A. 그러면 이슬점 한번 직접 구해볼게. A의 이슬점은 얼마예요? 현재 기온이 곧 이슬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30도씨. B하고 C는 쭈루루룩 또루루룩 20도씨. 그 다음 D는요. 잘 봐. 또루루루룩 띠리리리에서 10도씨가 되겠죠. 얘 10도씨. 됐냐? 됐어? 이렇게. 그 다음 상대 습도라고 했어. 무조건 100% 새끼가 두 마리가 있죠. 누구? 요놈하고 요놈. 100%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여기다 쓸게. A하고 B가 같아요. 그 다음 제일 적은 녀석이 D지. 그러면 얘는 2등이죠. 얘는 C, 얘는 D입니다. 얘는 몇 퍼센트? 100%. 그 다음 C하고 D는 말로 할게요. 잘 봐. C하고 D는 뭘로 한다? 말로. C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전체분의 현재값. 얘들아, 습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습. 뭐라고? 습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습. 포화분의 실제지. 포화가 전체, 큰 값. 실제가 현재값, 작은 값. 큰 거분의 작은 거. 얼마야? 27.1분의 14.7 곱하기 100. 이게 C 거다. D 겁니다. 27.1분의 7.6 곱하기 100.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다 물어봤으니까 해서 끝냈다. 1번 A는 불포하다. 포화죠. 포화입니다. B의 실제 수증기양은 포화 수증기양과 같다. 맞네요. 그쵸? 그래서 요 20도씨가 곧 이슬점이면서 현재 기온이고 실제 수증기양 이만큼, 포화 수증기양도 이만큼. 그쵸? 그래서 전체분의 현재하면 우리는 뭐가 나와? 100%가 나오죠. C의 실제 수증기양은 B하고 같죠. D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D를 포화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 온도를 낮추던지 아니면 이만큼 증발시키던지. 그럼 얼마큼 증발시켜야 돼? 위에서 아래 뺀 것만큼. 27.1에서 7.6 빼니까 19.5가 나오겠죠? 틀렸네. 됐죠? 19.5다. 얼마라고? 19.5. D 공기의 이슬점은 얼마입니까? 10도씨죠.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니네가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이슬점이 가장 높은 밑줄 쳐. 자, 건유라 이슬점이 가장 높대요. 뭐 보면 돼? 이슬점이 가장 높다? 그러면 그렇지, 실제 수증기가 가장 높은 거 A죠. 잘했어.
그 다음 가장 낮다. 그건 실제 수익이 제일 적은 녀석이니까 D지. 정답은 A, D. 2번. 볼만하죠? 외우라는 거 외우면 문제가 쉬워져. 어떻게든 그냥 비벼보려고 하지 마. 알겠지? 자, 그 다음 연결되는 문제냐? 에이. 자, 미줄쳐. 시공기 4kg. 뭐라고? 시공기 4kg. 일단 미줄쳐. 기준에 몇 배야? 4배죠. 자, 이제 다시 올라갈게. 됐죠? 시공기가 4kg 있고 몇 도씨로 낮출 거야? 그럼 여기까지 낮추는 거지. 쫙. 됐어? 그럼 여기가 위잖아. 아래가 여기잖아. 빼면 되잖아. 14.7 빼기 7.6. 그러면 얼마가 나와? 7.1. 그 정답 7.1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니네가 쓴 7.1의 뜻은 뭐예요? 잘 봐. 여기에 힌트가 다 나와 있어. 그램 퍼 킬로그램이야. 뭐라고? 이게 뭔 뜻이야? 1kg당 7.1g이란 뜻이죠. 맞아? 다시 한번 지우고. 이거 니네가 구한 거 얼마 구했어? 7.1g 퍼 킬로그램. 1kg당 7.2라고 써있지. 근데 지금 얼마래? 4 곱하기 4kg 하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램만 딱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28.4가 정답입니다. 7.1 썼으면 반성 좀 하세요. 정답 5번입니다. 효준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지마. 알겠어? 정신 차리고. 알겠니? 자, 혹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요거 7.1g 퍼 킬로그램을 저렇게 쓴 거야. 그치? 거기다 곱하기 4kg 하면 킬로그램이 사라지죠. 단위는 숫자처럼. 그래서 그램만 나오죠. 우리 물어보는 게 그램이잖아. 눈치 빠른 애들은 이렇게 해서 실수를 방지합니다. 아니면 그냥 선생님처럼 야, 공기 1kg당이라고 했잖아. 4kg니까 몇 배 해줘야 돼? 4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니? 니네 단위 잘 보시면요. 웬만한 문제는 이 단위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어. 알겠니? 단위에서 지운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기온에 따른 소화 순기항이라고 했어. 표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맞니? 자, 표로 나오면 의외로 못 푸는 애들이 많아요. 왜? 이거 해석을 못 해가지고. 좀 해석하는 방법 간단해. 그려. 그래프는 임의로. 자, 지금부터 일단 이 표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포화 순기항도 증가한다. 공기 부피가 증가하니까. 맞죠? 일단 하나 알았고. 자, 문제 볼게요. 기온이 몇 도씨? 30도씨래. 자, 밑줄 쳐. 야, 기온이 주어졌으면 뭐가 주어진 거야? 포화 순기항이 주어진 거죠. 아, 이게 포화 순기항이야. 포수값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 공기 1kg이라고 돼 있어. 기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 자, 그 다음 또 20g의 수증기가 포함. 이게 뭐라고 하죠? 실제 수증기야. 뭐라고? 실제 수증기야. 그럼 20은 어디 있니? 여기요. 그럼 요 25도씨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슬점. 맞잖아. 두 개의 조건 찾아냈고. 그 다음 이슬점 찾으래요. 25도씨. 이 공기 2kg을 밑줄 쳐. 2kg. 기준 2배다. 몇 도씨로 낮춘대? 15도씨로 낮춘대.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래프로 푸는 방법. 해봐. 여기 온도에 따라 수증기량이죠. 그래프 하나 대충 그리세요. 농농농농농농농농. 현재 온도 몇 도씨? 30도씨. 자, 이제 문제가 있어. 현재 얼마 있어? 27.1 있어? 20 있어? 얼마 있어? 문제 잘 읽어야지. 얼마 있어? 27.1이에요? 20 있어요? 20 있죠. 여기가 27.1이고 나는 20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요거는 언제 필요해? 포화 순량하고 실제 순량은 상대수도 구할 때는 필요하죠. 상대수도 구할 때는 27.1분의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온도를 몇 도씨로 낮췄대? 15도씨. 동동동동동. 여기 15도씨 낮췄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아래 빼줘야 되는데 아래 값이 얼마야? 10.6. 그렇지. 10.6.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 9.4. 단 1kg다. 여기도 역시 그램 퍼 킬로그램이거든. 그래서 얘는 9.4지만 정답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9.4 그램 퍼 킬로그램 곱하기 몇 킬로? 2kg. 없어지고 사라지고 정답은 18.8. 몇 번이야?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정상적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좀 간단하게 풀어보자. 표 가지고 풀어보자. 이게 좀 숙달된 버전.
자, 위에서를 뺄 때 무조건 현재 수증기량 큰 값에서 밑에 거 작은 거 빼지. 현재 수증기량은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지. 이게 실제. 그죠? 실제 수증기량 위에서 아랫값을 뺍니다. 아랫값이 얼마야? 요거죠. 1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그렇죠? 이게 아랫값이야. 위에 값, 아랫값. 그럼 얼마가 나와? 9.4. 바로 나오죠? 되니 그 다음에 니드의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 곱하기 몇 배 해준다? 2배. 이렇게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는요. 안 틀리고 싶다. 분석. 그치? 선생님, 전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요. 직접. 알겠니? 됐어? 넘겨. 8번입니다. 상대 습도라고 했어. 상대 습도는 현재 수증량이 전체에 비해서 얼만큼 많이 들어있냐 조금 들어있냐 그걸 우리가 비교하는 걸 상대 습도라고 해.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내가 만약 60점의 점수를 맞았어. 효준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치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딴 새끼들 100점 맞았는데 나만 60점이야. 못한 거 맞죠? 그쵸? 전교생 중에서 나만 60점이야. 개 못한 거죠. 그쵸? 근데 딴 새끼들 평균이 30점인데 나만 60점이야. 딱 개 잘한 거지. 고등학교 가면 이제 볼 수 있어. 알겠니? 고등학교 가면 볼 수 있어. 너네 한 가지 하나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요새 선생님이 이제 둔산동 가서 수업을 하잖아. 수업을 하고 이제 그 학교 내신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와, 개 쉬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정말 쉬워. 개 쉬워, 개 쉬워. 아니 둔산동 일대 여러 학교도 많이 오잖아. 응? 여러 학교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쉬워. 이 동네가 어려운 편이야. 어려운 편이야. 이게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잘 들어. 어려우면 나만 어려워, 우리 모두 어려워. 다 어렵죠. 그러면 거기 중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툭 튀지. 점수가 툭툭 튑니다. 맞아? 근데 개 쉬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 공부한 열심히 한 나도 쉽고 공부 별로 안 한 애도 쉬워. 근데 내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 실수해버렸네. 무슨 문제가 생기죠? 공부 안 한 새끼하고 결과가 똑같지. 맞아? 오히려 안 좋은 거야. 오히려 안 좋은 거야.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알겠니? 너무 쉬워도 문제야. 왜? 실수하면 끼기야 끼. 알겠니?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 됐죠? 자, 열공하란 얘기죠. 자, 그래서 상대습도 바로 주변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주변에 비해서 내가 수증기가 많이 있냐 조금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걸 우리가 상대습도라고 하는 거고, 상대습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보자. 상대습도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여기서 뽑아낸 거죠. 습이라고 해라겠지. 습 곱하기 100이죠. 실제 수량을 포화 수량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됐죠? 자, 1번. 포화 상태인 공기의 상대습도는 무조건 100. 맞죠? 포화하고 실제하고 같으니까.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다. 맞아. 그 다음 실제 수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습도가 높다. 틀렸습니다. 잘 봐. 이건 이거죠. 포화분의 실제 곱하기 100인데 100 안 해도 되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상대습도. 상습적으로 우리는 습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럼 잘 봐. 실제 수량이 일정하대. 이게 일정. 니들하고 나하고 약속 동글뱅이 비끔. 맞아? 그 다음 기온이 높대. 포화 성량 증가해요? 감소해요? 성령아. 증가. 상대습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반비례죠. 틀렸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문장을 외워가지고 푼다? 아우 그러지 마. 알겠어? 제발 그러지 마.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밑에 거. 기온이 일정할 때 실제 수량이 많을수록 상대수가 높다. 이것도 역시 뭐야? 습으로 풀면 됩니다. 뭐라고? 습으로. 자, 기온이 일정하대. 맞아? 기온이 일정하면 뭐가 일정한 거야? 포화 수량이 일정. 그럼 실제 수량이 증가하면 상대수도 증가. 맞아? 그럼 이 문장을 실제 수량이 많을수록 또는 이실점이 높을수록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써주자고. 실제 수량이 많을수록 똑같은 용어가 뭐라고? 이슬점이 높을수록.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쓰고들 있죠? 맑은 날 상대수도는 기온 변화 대체로 반대다라고 돼 있어.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맑은 날에는 이슬점이 일정해. 실제 수량이 안 바뀌어. 포화 수량이 높아졌다, 기온이 높아졌다, 상대수도 내려간다. 맞잖아. 그래서 기온과 습도가 반비례야. 단 맑은 날, 비 오는 날 아님.
정답 그래서 몇 번? 3번입니다. 자, 지우고 그 다음 12, 14번은 이렇게 좀 올려서 할게요. 됐어. 자, 기온이 20도씨다 라고 돼 있어. 기온이 20도씨. 기온이 20도씨면 요게 뭐에 해당돼? 포화 수증기양이야. 자,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이슬점이 15도씨. 15도씨면 요게 뭘 얘기하는 거야? 실제 수증기양 실수값이야. 됐죠? 지금 뭐 물어봤어? 포화 수증기양 물어봤어? 실제 수증기양 물어봤어? 실제 수증기양 물어봤지? 그쵸? 그럼 뭐라고 써야 돼? 10.6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 1kg니까. 이게 1kg 기준이잖아. 만약 5kg 기준이다 라고 하면 곱하기 5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0번, 30번이 아니라 13번입니다. 또 밑줄 쳐. 기온이 30. 공기 3kg. 와우. 그래서 야, 얘들아, 습도 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화 수증량도 그렇고 실제 수증량도 그렇고 전부 1kg 기준으로 잡았지. 근데 만약 이걸 내가 3kg로 잡으면 이것도 3kg 기준으로 잡으면 되지. 같은 기준에서만 문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자. 30도씨일 때는 27.1이지. 원래가 1kg당. 근데 몇 킬로래? 그럼 이걸 또 곱하기 3 하시면 3kg 되지. 됐어? 그래서 이제 상대수도 구할 때 포화 수증량분의 실제 수증량인데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같은 기준에서 풀 거야. 그래서 27.1 곱하기 3. 됐죠? 현재 얼마 있어? 31.8 곱하기 100. 됐냐? 됐어? 그러면 이거 약분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10.6. 됐니? 그러면 얘 대충 4보다 작아. 25보다 크니까 4보다 작겠지. 25면 4가 나오니까. 그럼 대충 40보다 작겠지. 그러면 뭐 이거겠지. 그래서 2번.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요? 27.1분의 그 다음 위에는 3kg에 31.8이죠. 그러면 1kg이 얼마였어?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10.6이라고 놓고 푸는 거야. 오! 인식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안 바꾼다고 굳이. 즉 같은 기준에서만 문제 풀면 된다. 이걸 써놓으시면 돼. 뭐라고? 같은 기준에서 푼다. 너 1kg야? 나 1kg. 너 2kg야? 2kg. 3kg야? 3kg. 됐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기온이 몇 도씨? 25도씨. 자, 문제를 좀 바꿨으니 틀렸으니까.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기온이 25도씨면 이게 뭐에 해당돼? 포화 수증량을 알려주는 거죠. 포화 수증량을 알려줍니다. 상대수가 80이야. 그러면 잘 봐. 포화 수증량은 25도씨니까 20분의 실제 수증량 모르니까 C라고 쓸게요. 곱하기 배관 값이 80% 나왔대. 그럼 이거 얼마 나오면 되지? 16이야. 맞아? 16을 위해서 찾는 거야. 아이고! 찾는 게 아니었군요. 자, 아니다. 그냥 어차피 풀어야지. 16. 그런데 이 녀석인 공기 몇 킬로그램? 2kg이야. 한 번 더 얻고 왔네. 2kg. 됐냐?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 아까하고 똑같아. 두 가지. 자, 온도에 따라 수증기양. 곡선은 대충 하나 그리시고. 현재 온도 몇 도씨? 25도씨. 최대 얼마까지 들어가? 20까지 들어가. 근데 얼마 있어? 16이 있어. 이걸 온도를 몇 도씨까지 낮출 거야? 10도씨까지 낮출 거야. 또로로로로록 10도씨. 10도씨. 그럼 10도씨 낮추면 16에서 뭐 빼줘야 돼? 저기 보세요. 7.6 빼주시면 돼. 그럼 위에서 아래 뺀 값이 얼마가 나와? 8.4g이 나와. 그치? 그렇지. 8.4인데 단위가 뭐라고 했어? 그램 퍼 킬로그램.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2. 16.8 나오죠. 정답 4번. 이게 첫 번째 일반적인 원리 원칙적인 거고. 아니면 잘 봐. 우리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16g 찾았지. 그쵸? 그럼 16g 찾았으니까 이 16g이 큰 거 10도씨로 낮추면 이 녀석이 7.6이네. 야, 16에서 7.6 빼주면 되지. 그럼 얼마가 나와? 8.4. 곱하기 얼마 해줘? 2 해주시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건 1kg당 16g 있죠. 2kg에는 32예요. 맞아? 32. 빼기 10도씨에 1kg당 7.6이 있죠. 그럼 2kg에는 15.2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32에서 15.2를 빼주면
그쵸? 16.8 나옵니다. 됐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됐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넘겨! 자, 그 다음 9번, 11번입니다. 아, 이건 다 안 들어가네. 자, 역시 이것도 우리는 총 3가지만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3가지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뭐 물어보죠? 포화순량 1번, 2번 이슬점 물어보겠죠? 3번 상대수도인데 어차피 여기 있지. 그래서 이 3번은 따로 안 합니다. 여기 이걸로 할 거야 그냥. 자, 포화순량 기온에 비례하죠. 요거 D하고 E가 1등이네. 그 다음에 요거 B하고 C가 2등이네. 그 다음 꼴찌 A죠. 자, 그러면 D하고 E의 포화순량 얼마야? 요만큼 20. 그 다음 B하고 C는 쭉 올라가서 여기 14.7. A는 얼마야? 7.6. 끝났죠? 이슬점은 뭐에 비례한다? 실제 순량. 실제 순량은 B가 1등이죠. B. 그 다음 A, C, D는 2등입니다. Y값이 같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E가 꼴찌죠. 그러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A의 이슬점은 얼마? 아, A가 아니라 B의 이슬점은 얼마예요? 또로로 띠리리 15도. AC는 또로로로로 띠리리리 10도. E는 또로로로로 띠리리리 5도. 됐죠? 됐니? 자, A 공기에 상대수도를 옳게 비교한 거라고 돼 있어. 이번엔 상대수도 무조건 제일 큰 녀석은 A야. 100%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 하나 찾았고, 최소값은 누가 제일 작겠니? 2가 제일 작아 보이지. 그럼 2가 최소값이야. 아, 그러면 1번하면 2번인데 사람 환장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 C하고 D를 비교할 수 있어. C하고 D를 비교하면, 잘 봐. C하고 D를 비교하면 현재 순양은 똑같거든? 기온이 들려. 그럼 우리 외웠던 3번 공식이 있어. 3번 공식이 뭐였죠? 3번 공식이 상대습도는 기온의 반비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물은 이만큼 있거든? 물병은 이만하고 물병이 이만해. 누가 더 꽉 차 보여? 이 새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D하고 E는 어떻게 비교해? 야, 물병은 똑같은데 물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어. 얘가 꽉 차 보이지. 얘도 마찬가지죠? 물병은 이만큼인데 물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어. 얘가 꽉 차 보이지. 아이고, 다 찾았네. 그래서 A, B, C, D, E야. 1번이죠. 됐냐? A는 무조건 1등입니다. 자, 기온이 10도씨인 공기 500g 밑줄 쳐. 공기 500g. 기온이 10도씨래. 여기 500g이야. 공수증기가 1.9가 있다라고 했어. 자, 우리 상대수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대수도는 아까 뭐라고 했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라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0도씨에는 7.6g이야. 나 이거 1kg으로 써놨지. 1kg. 그럼 이건 500g에 1.9면 1kg에는 3.8 있겠죠. 같은 기준. 맞아? 이거 뭐라고? 다시 한번. 같은 기준. 1kg로 만든 거야.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니까 50% 3번입니다. 이거를 7.6분의 1.9 곱하기 100, 그래서 25% 쓰면 나가리. 알겠어? 나가리야. 자, 그 다음 밑에 또 11번도 있군요. 아, 짜증나네. 왔다 갔다 해야겠네. 봅시다. 아니다. 잠깐만. 잠시만. 왔다 갔다 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래요. 여기는 25도씨고 여기는 20도씨고 여기는 10도씨고 얘가 얼마야? 7.6이고 여기가 10.6이고 웬만한 거 다 쓰고 가려고. 여기는 5.4고. 그쵸? 이렇게 된 그래프입니다. 맞아? 자, 이제 밑으로 내릴게. 아우,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자, 보자. A는 B보다 실제 수량이 많다라고 했어. A는 B보다 적죠. 적어. 얼마만큼 적어요? 3g 적습니다. 자, 그 다음 B는 C보다 포화수량이 많다라고 했어. 같죠? 동일. 왜? 같은 온도니까. C는 D보다 이슬점이 높다? 같다. 왜? Y값이 같죠? D는 E보다 건조하다? 아니, 5배. E의 온도를 낮추면, E의 온도를 낮춰. 그러면 상대수가 높아진다. 맞죠? 야, 봐봐.
물은 이만큼이거든. 물병이 이만큼에서 줄어들면 꽉 차 보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15번. 겨울철 밀폐된방이라고 했어요. 밑줄쳐 밀폐된방. 밀실이라고 하고요. 외부와의 수증기 교환이 있다 없다? 없다.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이게 밀실이야. 옛날에 선생님이 본 것 중에 명탐정 추리규시라는 책이 있었어. 어렸을 때 내가 막 그 셜록 홈즈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어린이 이 명탐정 추리규시라는 그걸 봤는데 그게 앞에는 뭐가 있어? 질문이고 뒷장 넘기면 답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는 거야. 밀실에 그 어떤 조직의 보스거든. 어떤 조직의 보스가 히트맨이라고 알아? 암살자? 암살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밀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됐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게 질문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밀실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 딱 보고 그럼 추리를 하겠지. 추리를 하겠지. 그리고 정답이 그 뒷장에 있는 거야. 효준아, 졸고 있니? 정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 그거 왜요? 그러니까 산소가 왜 부족했냐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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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하고 또 하나 있던 그 두 개 때문에 이 책은 개쓰레기다라고 생각했지. 뭐야? 딱 한 장 넘기니까 정답이 나와 있다고 있잖아. 그 정답이 뭐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 그 방 안에 화분이 너무 많아서. 화분도 밤에는 광합성을 못하고 호흡을 하죠. 나도 호흡하고 쟤도 호흡하고. 방 안에 산소 부족으로 죽었대.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얘들아, 진짜 그렇게 죽으려고 하잖아? 여기가 식물원급이 돼야 돼. 이 방안이 식물원급이 돼야 돼. 야, 선생님 교실 정도면 니네 이게 우리 아파트에 있는 집 방보다 웬만하면 클걸? 거실 정도 사이즈니까 이게 방이라고 치자. 나 럭셔리 하니까. 그치? 여기에 나 잘 공간 빼놓고 식물로 꽉 차 있어도 글쎄 죽을까 말까거든. 됐어?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처음에 좀 반신만 잘못 샀나? 책이 개그지 같네. 그다음 또 다른 추리를 했어. 또 다른 추리. 아직도 기억 남는 거. 이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책 던져버렸어. 뭐야? 적군의 스파이를 발견한 아군의 스파이 A씨. 내가 적군 스파이인 건유리를 발견한 거야. 건유리 적군 스파이다. 아니면 부모님이 원수라기도 되고, 그렇지? 그래서 총을 꺼내 가지고서 정확하게 왼쪽 가슴을 타가지고 총을 빵! 두 번 쏘 거야. 빵빵! 그쵸? 적군 스파이를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죽인 거죠? 맞잖아. 그치? 그래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적군을 해치웠다라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라? 적군의 스파이가 살았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새끼 방탄복이구나. 맞지? 이게 추리잖아. 우리의 추리는 그거잖아. 다음번엔 대가리를 쏴야지.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 한 장 넘겨보고 내가 집어 던졌잖아. 왜?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 아니. 뭐라고? 의사? 아니. 그래, 의사가 뭐 명의였겠지. 그렇지? 뭐? 아니.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두꺼운 성경책이 나를 보호해줬다는지. 영화에 많이 나오는 클리셰.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그 스파이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었다. 야, 씨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야, 딱 보면 추리로 왼쪽 심장이네, 오른쪽 심장이네. 이거 알아? 니들 알아 몰라? 모르지. 씨, 어떻게 알아? 씨. 근데 거기에 그게 추리래. 그게 추리야? 찍는 거죠. 맞아? 맞방에 써놓고 다녀. 저는 오른쪽 심장이에요. 오른쪽 심장을 껴줘주세요. 아유, 진짜. 그치? 초등학교 때 내가 진짜 그거 사가지고 얼마나 돈 아까운지 알아? 그 갖다 버렸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슬픈 얘기죠. 알겠니? 자, 그런 쓰레기 책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너도 그런 책 사본 적 있어? 야, 비슷한 책이 있어. 꼬맹이들 책. 꼬맹이들 책 중에 나중에 혹시나 니네가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엄마 아빠가 되면요 절대 사주지 말아야 될 책. 애기들 책이야. 그림책인데 비닐봉지에 밀봉돼 있는 책이 있어.
모르지 니네. 니네 애들 키워봤어야 알지. 서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비닐봉지에 그러니까 읽어보지 못하게. 왜냐면 몇 장 안 되거든. 진짜 몇 장 안 돼. 한 5장 될라나? 글씨도 커. 그치? 그러면 진짜 막 각 잡고 읽잖아? 우리 같은 거는 한 1분도 안 걸릴걸? 글씨만 읽는데 한 30초면 읽을걸? 그러니까 아예 못 보게끔 비닐봉지를 이렇게 밀봉해놨어. 알겠니? 제목만 나와 있고 표지만 나와 있어. 앞박 뒷박. 알겠니? 됐어? 근데 그걸 만약에 뜯는다 사야 돼. 물어줘야 돼. 알겠니? 뜯었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거를 우리 딸내미가 큰 딸내미가 지나가다가 아빠! 나 이거 사줘. 야, 책 사달라는데 안 사주는 부부가 어디 있냐? 그쵸? 사줬어. 책 제목이 뭐게? 여학생들 책 제목이 뭐게? 나 아직도 기억나. 책 제목이 뭐게? 공주가 되는 법. 뭐라고? 공주가 되는 법. 웃겨 아직도. 공주가 되는 법. 그래서 나 솔직히 궁금했어. 야, 공주가 되는 법이 뭘까?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줄까? 맨날 애들 그러잖아. 꼬맹이 여자애들. 그치? 옷도 블링블링 막 레이스 달린 거 있고 옛날에 인어공주가 아니라 뭐였지? 그거 레리꼬 하여튼 그 있잖아. 그 얼음공주. 아니야, 나 아닌데. 뭐? 엘사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 겨울 그거 할 때 애들이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왕관 가지고 그 플라스틱으로 된 구두 신고 막 뾰로롱 이러면서 막 그치? 나는 나중에 공주가 될 거야 막 이러고 맞잖아. 그것도 막 핑크한 거. 서야 너도 입었지? 뻥치시래. 아니라고? 웃기지 마. 형님도 입었었지? 핑크. 봐봐 저희 지집애들 저거 시크한 척 하려고. 너 나중에 여기 핑크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 입고 다니기만 해봐 그냥 아주 씨. 자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닌 애였으니까 얼마나 책이 반갑겠어. 그래서 딱 사가지고 나보고 읽어달래. 읽으면서 웃었잖아. 뭐라는 줄 알아? 공주가 되고 싶나요?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것만 기억나거든. 몸과 마음을 정갈이 한 다음에 엄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커서도 마음은 이쁜 공주가 될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마음이 이쁜 공주가 된대. 마음이 이쁜. 그쵸? 내가 그거 진짜 막 찢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내 돈 주고 샀잖아. 내 돈 내산. 그치? 그래서 그냥 고이 딱 접어놓고 치워놨지. 마음이 이쁜 공주가 되래. 비싸. 몇 장 안 돼. 3장인가 4장밖에 안 돼. 알겠어? 되니? 그래서 현실적인 나의 결론. 자, 만약에 소연이가 내 딸이야. 소연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아빠, 나 나중에 커서 공주가 될 거야. 그럼 난 뭐라고 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럼 나를 왕으로 만들어줘. 좋아.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엄마, 너의 엄마를 왕비로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소연아, 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공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하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줘. 나를 왕으로 만들어줘. 맞니? 그래서 공주가 되는 법 쉬워요. 그치? 나를 왕으로 만들면 돼. 알겠니? 됐어?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지 실수로 아들내미가 아빠 나 왕자가 될 거야. 엄마 나 왕자가 될 거라니까? 아니면 딸이 공주가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아파트를 뭘로 꾸며? 왕국으로 꾸며. 알겠어? 왕국을 꾸미란 말이야. 꾸미고 이제 웰컴 투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찬이가 그래서 우찬 월드 이렇게 씁니다. 우찬 왕국.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우찬 왕이 되는 거야. 왕관 쓰고 다녀. 종이로 만들어. 엄마도 왕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얘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해? 세자. 그치? 얘는 제자가 되는 거고 게임을 하란 말이야. 몰입해서. 그치? 한복 입혀주고 맞아? 그 다음 딸내미 같은 건 옹주. 공주라고 안 해. 옹주라고 합니다. 알겠니? 옹주라고 하고 그 다음 엄마 아빠 오라고 하면 어허? 무엄하다. 그치? 부모님한테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느냐? 몰입하란 말이야. 걔 다음부터는 한다고 안 할걸? 다음부터 공주가 될 거야. 안 할걸? 왕자가 될 거야. 안 할걸? 어허? 그렇지? 예쁘면 어느 군데가도다. 걸어다니지 못할까? 어디 왕족이 뛰느냐? 뭐 이런 거 그죠? 맞잖아. 밥 먹을 때 안 먹으면 어허? 그치? 뭐 이러고 호통을 치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돼서 아마 왕자 공주 얘기 싹 살아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알지? 조선시대 때 진짜 왕자들 공부밖에 안 했어. 그럼 걔 뭐야? 뛰어놀고 무슨 놀고 자빠졌네. 계속 공부만 해요. 어허! 왕자는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일이야. 죽으려고 할걸? 그죠? 유용하게 써먹으세요. 선생님이 또 하나 육아 팁.
팁. 애들은요 질문이 많아. 아빠 저거 왜 그래? 엄마 저거 왜 그래? 그러면 내 차례가 오잖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못 알아듣게끔 절대 질문 안 합니다. 알겠니? 아빠 하늘이 왜 파래? 아빠 구름은 왜 생겨? 그러면 너네 배웠잖아. 구름은 지상에 있던 공기가 수증기를 가득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위로 올라가. 그때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싸가지가 있어. 지표면이 가열될 때, 저기압 중심부 바람이 산을 탈 때, 전선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단열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이슬점이 증가하게,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때 수증기가 응결해서, 그치? 그때 이제 하늘 속에서 뭉게 물방울, 얼음방울이 만들어서 지들끼리 부딪히거나 그 다음 얼음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큰 빙정을 이루고 내려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되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된단다. 그렇죠? 이걸 천천히 얘기하면 애가 딴짓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물어봐요. 알겠니? 얼마나 좋아. 난 지식적 얘기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오케이? 진짜 그랬을 거라고 믿는 새끼들은 없겠죠. 그러진 않았어. 농담이고요. 가끔가다 그랬어. 매일매일 그러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자, 그래서 밀폐된 방 얘기하다가 별 얘기 다 왔네. 자, 난로를 피웠을 때 기온 올라갔다는 얘기죠. 기온 상승.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온에 비례하는 포화수증량 증가. 그렇죠? 수증량이 일정하니까 얘는 일정. 그렇죠?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상대 습도는 포화수증량분의 실제 수증량인데 얘가 일정. 이수점이 일정하니까 포화수증량 증가했네? 그러면 상대 습도는 맑은 날하고 똑같습니다. 감소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응? 감소하죠. sorry. 기억. 됐지? 자, 그다음 수증량이 일정한 밀폐된 실내에서 또 미술처 밀폐된 실내. 이번에서는 에어컨 켰어요. 맞죠? 그럼 에어컨 켰으면 이거에 다 반대야. 됐니? 그래서 증가하는 거래. 기온 떨어지죠. 이슬점 변함이 없죠. 포화수증량 감소하죠. 증가하는 건 상대습도 하나. 또 이것도 굳이 설명해 줘야 돼? 자, 상대습도는요 어떻게 구해? 포화수증량분의 실제 수증량. 그치? 수증량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일정해. 그치? 기온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대습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됐지? 정답은 디귿입니다. 넘겨. 자, 그 다음 17번. 맑은 날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저기 봐봐. 기온과 습도가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반대잖아.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습도, 이슬점 변화다라고 했어.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C는 무조건 이슬점이에요. 왜? 하루 동안의 공기 중의 수증기량, 실제 수증량이 일정하니까 이게 이슬점이에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최소고 그 다음 약 15시에 최대네. 그럼 B가 바로 기온이란 얘기야. 됐죠? 그 다음 현재 기온이 높으니까 상대습도 낮고 기온이 낮으니까 상대습도가 높네. A는 상대습도. 상습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죠. 됐죠? 자, 1번 A는 상대습도, B는 기온, C는 이슬점. 맞아요. 비교적 맑은 날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습도 낮아진다. 맞네요. 반비례. 하루 중 상대습도가 가장 낮다. 기온이 가장 높다. 그래서 낮 15시. 맞네요. 하루 중 값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게 뭐야? 이슬점이죠. 됐니? 자, 20번입니다. 구름 생성 과정 쓰래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구름 생성 과정. 말로. 아빠 구름은 왜 생겨요? 할 때. 그죠? 자, 일단 공기가 상승해야 돼. 어찌저찌 해서. 그런 다음에 이 공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수증기가 많이 있어야 돼. 뭐라고? 일단 조건은 이거야. 수증기가 많은 공기야. 야, 수증기가 없는 공기 올라가 봤자 뭐 할 건데? 뭐 돼? 뭐 안 돼. 알겠니? 그런 다음 그 다음에 단열 팽창하죠. 단열 팽창이 뭐야? 주변하고 열 교환을 안 한다. 왜?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러니 열이 차단되는 효과야. 그 다음 부피가 빵빵빵빵 증가하는 이유는 압력 감소.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슬점에 도달하겠지? 그래서 응결이 시작하면 드디어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됐니? 그때 올라가려는 상승 속도가 커요. 뭉게 이걸 뭐라고 해? 저군형. 상승 속도가 작아요.
옆으로 퍼져 추운형.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 저운형 같은 경우는 아래가 저온이고 위에가 고온이면 잘생겨. 아예 거꾸로 했어. 아래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면 잘생겨. 고온의 공기는 위로, 저온의 공기는 아래로 가져가지. 특히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거야. 알겠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불안정 대기에서 많이 만들어진 게 저온이야. 됐어?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야. 안정 대기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위에가 고온, 아래가 저온이야.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작겠죠.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요. 위로 높이 발달해 있으니까 요 안에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똑똑똑 비가 내리면 세게 내리는데 옆으로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좁은 지역 소나기죠. 그다음 얘는 구름 두께가 얇아. 비가 내린다면 약하게. 맞아? 그다음에 옆으로 오니까 넓은 지역 이슬비, 보슬비가 내리겠죠. 됐습니까? 되니? 자, 그럼 1번. 구름은 나가다죠. 나가답니다. 가에서 공기의 기온은 떨어지죠. 나에서 공기의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라겠어.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습도는 높아져서 100%까지 도달합니다. 맞아요. 다에서 물이 수증기가 아니라 앞뒤를 거꾸로 해야 되죠. 수증기가 물로. 자, 다에서 공기의 기온은 이슬점보다 높다 라겠어. 같다. 아니면 낮다. 이건 정확하게 뭐라고 해? 응결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해야 되죠. 됐습니까? 3번입니다. 자, 21번. 구름의 생성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18번부터 먼저 하자. 구름의 생성 과정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 공기 상승부터. 다가 1등이죠. 다 옆댕구리에 1 써놔. 다에다 1 쓰세요. 얘 1등입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 2등이죠?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기온이 떨어지는 3등이죠? 그 다음에 이슬점 도달합니다. 수증기 옮겨라겠지? 구름 만들어지네. 됐죠? 자, 몇 번이야? 난 몰라. 알아서 찾아. 나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해. 자, 그 다음 21번. 구름의 생성 원리. 얘들아, 이거 할 때 내가 외워두라는 거 있었지? 그치? 열면 뿌옇게. 열뿌. 맞아? 근데 그냥 여는 게 아니야. 뚜껑 닫자마자 여는 거 아니야. 알겠어? 열면 기압이 갑자기 훅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먼저 눌러줘. 압력은 평상시에 1기압이죠. 2기압, 3기압, 4기압을 만든 상태에서 갑자기 열어봐. 4기압이 뭘로 바뀌어? 1기압으로 바뀌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짓거리 안 하고 닫아. 몇 기압이야? 1기압. 열어. 몇 기압이야? 1기압.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알겠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려면 우리가 압축시켰다가 다시 열어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여러 번 누른다. 현재 압력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증가시킨 상태에서 열어버리면 압력이 훅 감소하죠. 압력이 어떻게 된다? 훅 감소해. 마치 뭐하고 똑같아? 단열 팽창. 됐어? 그러면 안에가 뿌옇게 됩니다. 자, 나에서라고 했어. 기압은 훅 감소. 싸우. 기온을 하강. 그래서 뿌옇게. 열면 뿌옇게. 정답 5번. 됐죠?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자, 볼게요.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 기압이 낮아진다? 아니. 맞죠. 쏘리. 내가 지금 착각한 게 뭐냐면 상승했기 때문에 주변 기압이 낮아졌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상승하다 보니까 주변 기압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 왜?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됐죠? 맞아요. 공기 덩어리는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 기온 하강. 맞네요. 상승하는 공기는 가 높이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아니죠. 언제 포화 상태가 되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슬점에 도달하면 현재 기온하고 이슬점하고 같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포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상대습도 100%. 그래서 포화 상태가 아니라 가가 아니라 나로 고쳐야 돼. 나 높이에서 응결이 시작되어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구름의 고도 또는 응결고도라고 불러요. 자, 어느 기온에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덩어리의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나의 높이는 낮아진다라고 했어. 높아지죠. 나의 높이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거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맞아? 이슬점이 높아져. 이슬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빨리 이슬점이 도달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이 위해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긴 온도, 수증기 이렇게 됩니다. 현재 기온이 이만큼이야. 현재 기온 됐어? 수증기량이 이만큼 있어.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점이 도달하면 여기까지 온도가 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감소율이라는 게 있다. 기온 감소율. 그래서 뚝뚝뚝뚝 현재 수증기량이 별로 없으면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지. 한참. 맞아? 그런데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온도 낮추면 우와! 바로 이 수점에 도달할 수 있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한 요 정도 가면 되지. 그럼 구름 높이가 아래까지라고 했지.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훨씬 낫죠. 맞죠? 됐니? 됐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어렵겠다. 응? 자, 그 다음 22번. 눌렀다가 띄는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돼? 열부. 이거 높은 압력이야. 이거 압력 호감수죠. 일기압으로.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된다? 뿌옇게. 근데 이 실험을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럼 뭘 집어넣으면 돼? 향연기. 향연기가 뭡니까? 응결핵. 응결을 도와주는 핵심 물질이야. 가에선 공기가 압축. 압축되니까 이걸 다른 뭐라고 해? 단열 압축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온이 증가합니다. 그럼 기온이 증가하니까 증발이 활발하겠죠? 됐지? 그래서 아까 여기 뿌옇게 된 거를 다시 닫고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잖아? 그럼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와우 그렇게 바뀌어요. 됐죠? 그 다음 가에서 병안의 기온은 상승한다. 맞죠? 나에서 포화수량이 증가한다? 감소해야 되죠. 온도 떨어졌으니까. 나에서 상대수도가 높아져서 100%가 됐으니까 뿌옇게. 나에서 향연기는 응결핵 맞네요. 3번 넘겨. 자, 23번. 야, 이거 문제 왜 이렇게 많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공기가 상승해야 돼. 냉각하면요. 아래로 가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 자, 사람끼리 성질이 다른 애들끼리 부딪히면 피 터진다고 했죠. 얘는 뭐가 터질까? 피 터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전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탑니다. 됩니다. 산이 있어. 바람 타. 올라가죠.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있는 쪽이 어디 이게? 강원도. 알겠어? 강원도 쪽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 자, 그 다음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공기가 퍼질 때라겠어. 얘들아, 공기가 높은 곳은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야. 고기압은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맑음. 낮은 곳이죠. 정답 니은디.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26번 보면은요, 이 구름 안에 물방울밖에 없지. 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거 알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플러스. 이걸 뭐라고 해?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해? 0 위에 있다, 영상. 이걸 뭐라고 해? 0 아래에 있다, 영하라고 하지. 맞아? 됐니? 그러면 지금 현재 물방울밖에 없어요. 얼음방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음방울 빈적 없습니다. 이건 뭐만 설명이 가능해? 눈은 안 되고 온리 비만 설명이 가능한 병합설입니다. 병합설이 뭐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물방울이 되는 거. 무거우니까 떨어지겠죠. 조심할 거. 이 병합설은요, 모든 지역의 강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어디만 설명 가능하죠? 적도. 적도하고 똑같은 말 열대. 열대하고 똑같은 말 저위도. 다 같은 표현이야. 맞아? 한국말 싸움이죠. 자,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다. 맞아요. 구름 속에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영상이니까. 이와 같이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 더운 비. 맞아? 걔 누구지? 아, 비자로 끝나는 애가 있지 않니? 그치, 거는비. 거는비 아님. 이 새끼, 너 영상 봤지? 너 맨날 저기 유튜브에 너 저기 작년 워터밤 거는비 영상 돌려봐가지고 파일 깨졌다는 소문 있어. 너지? 이 새끼, 너 방금 전에도 보고 왔지 너. 이 사상이 불승해. 너 왜 웃어? 같이 봤구나? 같이 봤어. 도현아, 뭔지 알아? 너 근데 왜 웃어? 아, 저질. 변태? 그렇구나. 안 봤어? 안 봤어? 내 얘기했어. 진짜? 양심에 손을 걸고? 너 양심에 손을 걸고 내 쓰면 내가 엄마 걸고 한번 또 물어보려겠는데?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 한 번도 안 봤다. 엄마 걸고. 봐봐.
다 봤잖아. 그치? 봤자 나도 봤어. 나는 사진만 봤어. 영상 안 봤어. 영상 안 봤어. 영상 안 봤어. 내 영상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보고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알바 선생님 변태예요? 할까봐 안 봤어. 사진만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사진을 기사인 줄 알고 클릭했더니 누가 그걸 찍어놨더라고. 눈에 그냥 보인 거야. 찾아본 거 아님. 알겠어?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분명 변태 아니다. 알겠죠? 저 성경이 비웃어 코웃음 쳐? 이러고? 자, 그다음 고위도 지방이다. 아니죠. 저위도 적도 열대.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진다. 건유라 잘 봤지? 네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잘 봤어. 그렇지? 자, 24번 두 종류의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어이구 위로 발달했네. 뭐야? 저군형. 상승운동이 센 거죠. 딱 봐도 옆으로 발달했죠? 그치? 추군형. 상승운동이 약한 거야. 됐어? 지금 현재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자, 그럼 1번. 가는 위로 솟는 모양으로 추군형이다. 저군형. 나에선 주로 소나기 가에서. 가는 나보다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맞죠? 정답 디귿. 자, 그 다음 27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룹은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우리나라를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구름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볼게. 자, 여긴 영상. 그럼 여기 0도씨 미만이니까 전부 0하고 마이너스 써 있어.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 여기 뭐만 있어? 물방울만 있어. 여기 물방울 플러스 빙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빙정만 있겠죠. 얼음알갱이.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입니다.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 이 빙정이 뭐가 돼? 왕빙정이 돼요. 뭐가 일어나? 수증기가 얼음에 달라붙어 얼음이 되는 거야. 승화가 일어나죠. 이때 왕빙정이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고, 눈이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되는 거죠. 이 비를 찬비 또는 시원한 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거를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빙정설. 얘는 눈도 설명 가능하고 비도 설명 가능해요. 그럼 이런 지역이 어디야?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고위도 아니면 고위도 지방을 극지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알겠니? 자, 1번 저위도 지방이다. 병합설. A층은요. 얼음알갱이가 물방울이다 라고 했어. 이거 B층이죠. 그 다음 B층에서는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밑줄 쳐.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성량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아까? 뭐라고요?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현상을 뭐라고 해? 상태 변화 중에. 중학교 1학년 거. 야, 저 새끼 저기 뭐야 성령이 너 중학교 1학년 거 독하겠지. 검정고시지. 뭔데? 그치 숭화죠. 야, 난 살다 중학교 1학년 저기 뭐야 독학한 애 처음 봤네. 자, B층에서 만들어진 얼음알갱이가 그대로 떨어지면 그치? 비가 내린다? 눈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는 걸 빙정설이죠. 정답 3번. 25번. 하늘에서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우박이 떨어져요. 전부 물 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강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강수. 자, 공기가 약하게 상승할 때는 충운형, 좁은 지역 수온하기야, 넓은 지역 이슬비야. 넓은 지역 이슬비.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와 눈을 강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 100만 개 졸라 많이. 맞아. 그 다음 저희도 지방에서는 구름의 온도가 주로 0도씨보다 높아. 그래서 얼음알갱이만 물방울만. 중위도와 고위도 우리나라죠. 구름 속에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점점 커진다. 맞죠? 28번.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 눈이 녹아서. 뭐라고? 눈이 녹아서. 눈이 뭐야? 얼음알갱이. 자, 그 구름 속에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 있죠. 크고 작은 물방울이 합쳐져서 이거는 저희도 열대지방, 바로 병합설입니다. 병까지만 쓸게요. 지표의 기온이 낮으면 눈이 내리고 지표의 기온이 높으면 눈이 녹으니까 비가 된다. 맞네요. 기억 디귿 3번.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자, A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공기 여기 있네. 포화 상태를 만들면 요게 1번, 요게 2번이야. 자, 1번부터 보자. 1번은 증발을 더 시켜야 돼. 단 물이 있어야 되죠. 얼마? 이만큼. 20 빼기 10.6이니까 9.4 그램 퍼 킬로그램이죠.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기온을 낮추는 거야. 기온을 낮춘다. 얼마큼 낮춰요? 25도에서 15도씨까지. 10도씨만 낮춘다? 아니면 15도씨까지 낮춘다. 끝났죠? 자, 그 다음 2번. A 공기의 상대 습도 전체분의 현재값.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죠. 20분의 10.6 곱하기 153%. A하고 E 중에서 B와 이슬점이 같은 밑줄점. 이거 동의어가 뭐라고 했지? 이슬점이 같은, 이슬점이 같은, 실제 수증기량 동일. 실제 수증기량 같은. 실제 수증기량은 뭐라고 했죠? Y값. 그럼 Y값 같은 건 누구야? C네요. 정답 C. 1번. 이건 뭘 것도 없이 뭐에 해당돼? 맑음. 내 이름 맑음. 빰빰. 미안. 빰빰빰빰빰빰. 그죠? 자, 그 다음 기온이니까 요 새끼는 뭐야? 상대습도죠. 그쵸? 기온이 높으면 상대습도 낮습니다. 이슬점 변동이 없는데 없다 갑자기 증가했어. 그 다음에 이슬점하고 기온하고 거의 맞아. 그럼 이슬점하고 기온하고 거의 맞으면 포화 상태에 근접했다는 얘기지. 습도가 올라갔겠지. 습도 올라갔다는 거 또 알 수 있지. 이거 비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비. 그럼 이거 뭐냐? 맑으면서 비 오는 걸 뭐라고 해? 중간 흐림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됐습니까? A는 맑은 날 맞아. B는 흐린 날 맞아. C는 비 오는 날 맞아. 비 오는 날의 상대습도가 가장 높다 맞죠? 비 오는 날의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가장 적다. 야,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뭐야? 이슬점. 이슬점 초록색 높죠? 최대. 맑은 날은 흐린 날보다 이슬점 변화가 작다. 작다. 변화 최소. 잘 봐.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변화량 요만큼. 맞죠? 그 다음 흐린 날이라고 했어. 자,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요. 맞았습니다. 맑은 날은 기온과 상대습도의 변화가 대체로 반대다.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과 상대습도의 변화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 뭐만 본다고? 시계부터 보세요. 시계. 또 시계 보라니까 고개 뒤돌리지 마시고. 됐어? 요 시간 보라고. 자, 해 뜰 때가 제일 낮고 높대요. 네가 기온이네. 그 다음 15시가 제일 높대요. 맞죠? 그럼 기역은 무조건 상대습도죠. 그쵸? 그래서 기역 상대습도, 니은 기온. 기온이 높아질 때 상대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감소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써볼게. 상대습도는 포화 수증량분의 실제 수증량인데 기온이 높아지면 얘가 증가해. 실제 수증량은 안 바뀌어. 그래서 상대습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만 증가함으로. 됐어? 그게 정답이야. 자, 2번입니다. 공기가 운동할 때 상승이죠. 상승입니다. 그러면 전부 구름 만들죠. 지표의 일부가 가열된다라고 돼 있어. 이건 감안되지. 감안. 공기덩어리 기온이 상승한다. 하강하죠. 공기덩어리 부피가 감소한다. 단열 팽창이죠. 공기덩어리 상대습도가 높아지죠. 공기덩어리 포화 수증량이 감소한다. 왜? 기온 감소. 정답은 5번. 맞잖아. 올라가면 단열 팽창이니까. 마지막 31번. 가와 나는 어느 지방입니까? 왼쪽에 있는 가는요. 전부 영상만 돼요. 영상만. 영하는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만 설명 가능해? 비. 얘는 눈과 비. 병합설이죠. 이게 병합설이고 이게 빙등설이죠. 그래서 가는 어느 지방입니까? 이거 저위도. 이거 중위도, 고위도. 그 다음 이거 열대지방, 적도지방 안 잡아갑니다. 여기에 만약에 극지방 안 잡아가요. 됐죠? 자, 그 다음 가와나의 강수 과정을 각각 서술하세요. 크고 작은 물방울이 합쳐져서. 얘는 뭐라고? 요 가운데 구간에서 요 구간이야. 그쵸? 빙정에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 그 얘기를 써줘야 돼요. 아, 길어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마이너스 40도에서 0도씨 요 구간이야. 요 구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물방울에서 스르륵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어떻게 돼? 승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왕입니다요. 왕 빙정이 됐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떨어져. 뭐가 돼? 눈. 떨어지다 녹아. 그럼 뭐가 돼? 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빙정설 맞아요.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난다. 맞아요.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얼음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죠. 수증기가 승화해요. 얼음 알갱이. 맞아. 얼음 알갱이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됐니? 됐어? 일단 끝.